안녕하세요. 제가 새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지 2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집에 살아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집 짓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요즘은 대형 레미콘차, 크레인, 대형 화물트럭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작업이 됩니다. 대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m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길이 있는 곳에다 집을 짓는 거라고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대형차들이 드나들기에 불편한 그런 위치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길이 좀 부족하면은 다른 농경지를 건너서 이렇게 운반을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겨울철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비용도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 점이 제일 먼저 도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제 이렇게 저 아래까지 포장도로가 되어 있지만은 충분히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고 질척거리고 하니까 이제 큰 차들이 못 들어와서 작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차가 이제 잘 빠지는 구간에는 제가 이제 레미콘을 한 차를 부어서 단독으로 포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큰 차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이 도로 상황을 잘 점검해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도로 통행 계획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적재 장소에 관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아무리 많은 화물이 오더라도 내려놓을 만한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판넬 집이라든가 이런 집을 지을 때는 화물이 한꺼번에 굉장히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피가 큽니다. 그런 큰 물건들을 상당 기간 동안 보관해 놓고 가져다 쓸 그런 장소가 없으면은 이거 역시 많은 비용이라든가 작업 차질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통행로와 관련해서는 이 가스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 가스를 지금 이런 통으로 사용하려면 날마다 가스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스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요. 요즘은 이제 시골 지역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는 가스 보일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 보일러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가스 보일러를 선택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이걸 모르면은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통을 사용해서 보일러를 돌린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200kg짜리 통인데요. 이런 통을 설치해 놓고 탱크 로리가 와서 여기에 가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탱크 로리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입니다. 조그마한 그런 경유라든가 이런 거는 작은 탱크 로리도 있는데요. 가스 탱크 로리는 되게 상당히 일정 규모 이상 덩치가 있는 그런 큰 차예요. 그럼 큰 차들이 여기 와서 가스를 넣고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가스 공급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공간이 제법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신히 이제 탱크로리가 들어와서 이제 돌리고 갔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사전에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탱크로리가 들어오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스 보일러 사용에 있어서 이 집을 지을 때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 가스 보일러는 요즘 최신 가스 보일러, 이제 친환경 가스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는 물이 생겨납니다. 에어컨처럼 그런 배수가 나오는데 그 배수를 처리할 배수관이 없으면 겨울철에 이 배수관이 밖으로 이렇게 그냥 빼놨을 경우에 얼고 하면은 이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이제 그 배수할 방법이 없으면은 가스 보일러를 또 설치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가까스로 몰랐는데 이제 공사 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그 배수 장치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서 이렇게 배수관이 나오죠. 이 배수관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저기 보일 겁니다. 여기 지금 저기 보이는 테이프를 감아놓은 저 부분에 이제 배수관이 연결돼서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준비해 놓지 못하면 이 배수관을 외부로 그냥 빼놓게 됐을 경우에 겨울철에 얼면 이 보일러 작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는 배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설치를 이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집을 설계할 때는 이제 공간 활용이 중요하죠. 공간이 좁으니까 이제 어떤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이건 원래 없던 물건인데 새 건물에서는 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쓰기로 해서 이제 이 냉장고와 세탁기는 이제 부피가 있고 이 작은 공간에 놓을 방법을 강구해야 됐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뭐 팁이라고 할까요? 작은 공간을 설계할 때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냉장고 사이즈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이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팠어요.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을 파니까 또 공간이 남죠. 그 공간을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썼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냉장고와 이 벽면이 이제 평면이 돼서 우리 공간 활용이 변하고 이제 잃어버리는 공간이 없게 됐는데, 저쪽에 이제 이렇게 냉장고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반대편에 이제 저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공간에 우리는 이제 세탁기를 놓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우리 화장실인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창문을 아주 큼지막하게 넣어서 이제 시원하게 만들었는데, 공간 자체는 넓지 않지만 뭐 우리는 충분하게 느낍니다. 지금 여기 이 샤워 커튼을 쳐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면 이 공간에 이제 세탁기와 세탁기 위에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이런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탁기와 냉장고가 다 몰아서 들어가는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용한 이 폴딩 도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단열이 부족해서 너무 춥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주간 살아봤는데 지금 현재 날씨는 아침에 영하 5도, 낮에는 뭐 0도에서 그 1, 2도 사이. 그러니까 저 남부 지방의 한겨울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단열이 이 정도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약간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할 때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슬이 좀 맺히기도 하고, 이제 커튼을 쳐놓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건 이제 저런 창호보다 벽체나 이런 것보다 단열이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 전체 공간에서 지금 이 한쪽 면을 폴딩 도어로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열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스 소비량을 보면 하루에 1루베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천 몇백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뭐 현재 상황에서는 한 달 이 정도로 우리가 난방을 21도 난방을 합니다. 24시간 21도로 유지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고, 연료 소비량을 보면은 하루 가스 1루베, 그거는 뭐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연료비인데요. 대단히 저렴하다고 봐야 되죠. 물론 한겨울이 되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20만 원 그 이내의 그런 그 비용이라면은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이 폴딩 도어로 인해서 연료비가, 그러니까 난방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모된다,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주 정도 활용을 해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뭐 음식을 해서 음식 냄새가 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열어버리면 아주 몇 초 정도만 하면은 깨끗이 환기가 되고요. 되게 이제 편리한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좀 단열 효과가 뭐 벽체나 저런 이중창보다 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런 그 벽체나 이중창처럼 완벽한 단열을 원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니까 이거는 그것보다 못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날씨에서 뭐 영하 10도 미만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없다고 보고, 한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는 감수할 만하다. 이게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시공을 하면서 모든 자재비들은 다 선불로 지불을 했습니다. 선불로 자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물건을 이제 아예 생산을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대개 철물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 자재비들은 다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직영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 업자에게 이 집 짓는데 뭐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맡기면은 그 계약에 따라서 뭐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직영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든 자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지불을 해야 온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도 적어도 2주에 한 번 이상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점, 며칠간 지내본 그 소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스보일러를 사용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15평, 제가 보기에 혹한기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평상시에는 뭐 10만 원 미만의 그런 연료비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일러는 요즘 이제 가스 공급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시설을 다 해줍니다. 이걸 A, B, C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사하는 사람이 가스통을 사고 배관 공사를 하고 이제 다 하면은 A 타입이고, B 타입은 절충, C 타입은 가스 공급하시는 분들이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가스만 이제 우리가 유료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A 타입은 더 가스가 싸고 B, C 타입은 점점 더 비싸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부담했으니까 더 비싸겠죠. 저는 C 타입으로 했는데요. C 타입으로 해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용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스통, 배관 이런 공사는 업체에 그냥 부담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